자, 교육과정 A 1번부터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가에서 설명하는 사상가를 쓰고 기억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인간 오성론 형식 도야설 나오면 누굽니까? 로크구나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사상가는 로크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자, 로크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교과교육론이라든지 교과 중심 교육과정 뭐 이런 거에 이제 그 기초가 된 그런 사상가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로크를 지금까지도 이제 로크 방식의 그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 오성론, 그 다음에 여기 심의 백지설, 뭐 이제 비슷한 얘기들인데, 여기서 인간 오성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생각할 오예요. 5오가 아니고, 인간 오성론 이러면 5가지 무슨 성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에 관한 통찰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뭐가 되는 건 아니다. 사실 루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저절로 꽃 피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로크는 그게 아니에요. 루소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르게 생각했고, 로크는 인간 오성론이라고 해서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저절로 꽃 피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그걸 알아진다. 마치 이게 이제 인간 오성론이라는 게 인간의 이성은 저절로 길러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연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형식 도야설은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나하나 공부해야 공부가 된다. 이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팔 운동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근이 생겨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국어를 열심히 하면 국어 쪽 근육이 심근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마음의 근육이다. 이렇게 해서 국어 쪽 발달을 하고,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면 음악 쪽이 발달하는 거예요. 팔 운동하면 팔 근육, 다리 운동하면 다리 근육,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형식 도야설. 자, 심의 백지설이 무엇입니까? 심의 백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간의 마음이 이제 머리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 그런데 여기서 심의 백지설을 주장했는데, 여기서 기억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심의 백지설. 그럼 여기다가 인간은 처음에 백지와 같다. 이것만 쓰면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백지와 같아서 뭐 어쩌라고. 그렇죠? 백지와 같기 때문에 그럼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쓰시는 게 정말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인간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까지만 쓰면은 이게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 심의 백지설 그냥 해설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대로 된 묻는 말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마음은 백지와 같기 때문에 그럼 교사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교사인 내가 아동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까지 답을 쓰는 게 묻는 말에 대한 답인 거예요. 심의 백지설 이거는 그냥 한자 아는 사람한테 해석시켜도 그 정도는 합니다. 우리한테 한자 해석할 수 있는지 그걸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로크라고 하는 사상가가 교육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주었는지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 이렇게 쓰시기만 하신다면 이거는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 얘기까지 써야 돼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의 백지설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심리와 능력, 특성이 결정된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뭐 개발을 해야 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해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심의 백지설. 아니, 인간의 마음은 심의 백지설, 그거 한자 해석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한자를 뭐 잘 모르신다면은 뭐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한테 그거 갖다 주면요 다 해석해요. 한자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유아교육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한자 잘하시는 할아버님들한테 심의 백지설 이렇게 한자로 써서 갖다 드리면 다 해석해요. 근데 이거는 몰라요.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까지 쓰는 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로크, 형식 도야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능력심리학, 심의 백지설, 능력심리학이라는 것도 이제 심리학의 한 연구 분야인데, 우리 왜 이제 뇌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뇌를 갈라서 막 어떤 역할 막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교과 중심 교육과정 있잖아요. 그게 능력심리학에 기초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따로, 수학 따로, 영어 따로 이런 거 가르치는 방식, 우리가 신의사 예자 나눠서 공부하지만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건 굉장히 가혹한 거예요. 59개 내용을 따로따로 해서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교사 중심의 수업이에요. 교사는 편해요. 그렇지만 애들은 불편한 거예요.
능력 심리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서 가르치는 것이 교사가 편해서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맞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게 능력 심리학 능력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이 형식 도야설이에요. 자, 인간의 뇌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능력 심리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능력 심리학에 기반해서 형식 도야설이 나온 거고, 그러므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 좋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꼭 이렇게 인간의 뇌나 인간의 발달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학자들이. 예를 들면 듀이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키케로주의의 형식적인 방법에 따르는 것을 이 로크는 이야기했지만, 키케로주의는 굉장히 형식 교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막 단순 암기시키고 막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인간 오성론은 또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정신적 근육, 심근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 내용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로크. 자, 로크는 심의 백지설을 이야기했고, 심의 백지설은 인간의 마음은 백지와 같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심리, 능력 이런 특성들이 교육을 통해서 결정된다. 타고나서 태어나면서 결정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막 꽃피워지는 그런 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심의 백지설의 핵심인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심의 백지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애들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로크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은 유치원에서 뭐 하고 있는지 시간표를 쭉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 유치원은 발도르프 유치원의 시간표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우리가 발도르프 유치원에 가본 적이 많지 않잖아요. 보니까 이제 제 수강생 선생님들 중에는 발도르프 진짜 독일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던데, 발도르프나 레지오나 이런 데 가서 직접 보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된 텐데, 요거는 이제 진짜 발도르프의 일과를 이렇게 띄워온 거예요. 진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원해서 이제 인사하고 9시 반부터 여기 이제 라이겐 활동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라이겐 활동을 사례로 들어놓은 겁니다. 자, 이 라이겐 활동 보시면은 입장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손잡고 줄을 서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는 시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를 읽어주면서 두 발을 모으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건데, 시 내용이 보니까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우리나라 시조거든요, 시조. 이게 전통 시조예요. 전통 시조. 혹시 전통 시조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의 전통 시조입니다. 그래서 전통 시조를 읊으면서 여기에 따라서 뭐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움직이고 시조 들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이리트미인지 라이겐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오이리트미는 주로 이제 몸짓에 치우쳐 있고, 라이겐은 뭐냐 하면 옛날에 독일에서 이제 뭐 포도 농사하고 막 이렇게 거두어 드리고 뭐 이런 이제 동네가 같이 모여갖고 노동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전통 뭐 노래나 전통 뭐 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막 얘기하면서 몸을 막 움직였던 전통놀이예요, 전통놀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몸짓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을 담고 있는 독일 마을의 전통을 담고 있는 그런 하나의 몸짓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오이리트미가 아니고 라이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고 전통적인 시조를 가지고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겠죠. 몸을 움직이니까 이게 이제 오이리트미일까 라이겐일까 이제 좀 고민이 될 텐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시조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노래나 운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라이겐에 가깝습니다. 제가 오이리트미 사례도 이제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오이리트미 사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고 뭐 빨간 무슨 호박이 여기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호박이 여기 있어요. 아, 내가 요정이에요. 아니요. 막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었거든요. 자, 그거는 시가 아니잖아요. 책을 읽고 이제 그 오이리트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몸짓을 하면서 몸 용어로 몸을 이제 아이들한테는 몸 언어잖아요. 몸 언어로 호박이 여기 있어요. 막 그런 거 다
그 지문에 써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그 오이리트미 활동이고, 요거는 이제 시조로 이제 읊어가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그 노래예요. 오이리트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슈타이너의 아내, 슈타이너 부부가 만든 그런 새로운 것이라면, 이 라이게는 원래 독일 민속적인 그런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시고 이게 약간 민속성을 좀 강조하고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요게 라이겐이구나, 뭐 그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좀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좀 보실게요. 이번에 동그라미 1에 이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발도르프 프로그램을 설명하시면 돼요. 설명은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어떤 단서를 주고 설명하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키는 나를 보고 이게 발도르프 프로그램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10시 15분에서 12시까지는 자연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소재로 단순히 놀이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로 놀이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발도르프가 굉장히 그런 특성이 강하잖아요. 자, 발도르프의 특성을 여기다가 많이 강조해 놨어요. 1시부터 1시 반까지는 필요한 놀이를 하기 위해서 장난감을 고치고 애들이 장난감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텃밭을 가꾸고 유치원 마당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생활 작업, 생활에 필요한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아, 이게 발도르프구나라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자, 발도르프라는 걸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은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르프 프로그램은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기초하고 있고 자연물 중심으로 환경 구성하고 주요 활동으로는 라이겐, 뭐 오이리트미, 뭐 노작 활동 그리고 리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연성이 중요하고 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에 맞게 또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서답식 답을 쓰실 때는 키워드만 나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참 유아인용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마치 야 사람 때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우리 유아인용은 너무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말을 하면 진짜야? 이런 반문을 가진다는 거는 그동안 이 유아인용 수험가에서 선생님들을 도대체 뭘로 취급을 하는 건가 제가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는데 당연히 육하원칙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애들한테 말하면서 나는 갔어 시장으로 그래서 먹을 거를 먹었어 많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안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야 우리말에 맞게 어순 똑바로 해.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아니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도대체 유아인용 수험생들을 뭘로 본 겁니까 도대체. 예, 제가 진짜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그걸 또 진짜인 줄 알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뭐 선생님들이 뭐 아시겠습니까? 시험 그렇다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육하원칙에 맞게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키워드만 연결해서 쓰라고 누가 그럽니까? 선생님들 같으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식으로 써놓은 걸 합격시키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꺼버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 그거 그냥 꺼버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로. 예.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선생님들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채점위원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아니 안 못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게 글씨 몰라요? 아니잖아요. 뭐 시험지가 많으니까 대충 한다고? 누가 그래요? 그 사람들은 철저한 분들이에요. 그 상식적으로 선생님들이 채점위원이면은 나라의 돈을 받고 내 커리어를 쌓아서 올라가는데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만에 하나 내 잘못이면은 그게 나의 책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어렵게 임용시험 붙어가지고 장학사하고 뭐 원감하고 원장까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모범 답안을 보고 어떻게 쓰는 건지 글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니은 활동과 디귿 활동이 무엇인지 쓰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니은 활동을 보실까요? 니은 활동 뭡니까? 니은 활동은 요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자, 니은 활동 요거 이제 라이겐 활동.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활동은 필요한 놀이를 위해서 장난감을 고치거나
장난감을 선생님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들이 고친다는 얘기예요. 장난감을 고치고 텃밭을 가꾸고 유치원 마당을 쓸고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생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을 쓰고, 자,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니은 디귿 활동이 무엇인지를 쓰고, 그 다음에 3번에다가는 근거를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설명하는 것도 열린 문제지만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맞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답을 보시면 여기 니은은 라이겐, 디귿은 생활작업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그 근거 라이겐의 의미를 알아야 쓰실 수가 있겠죠. 라이겐은 노래나 시를 동반해서 단체 동작 활동이에요. 유아들은 이제 입장하면서 시조를 읊고 이렇게 했죠. 자, 생활작업은 작업이나 노작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뭐 고치기, 텃밭 돌보기, 마당 쓸기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내용을 그냥 육하원칙에 맞게끔 제대로 된 문장으로 써서 이렇게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발도르프 교육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발도르프 뭐 슈타이너이고, 그리고 이제 발도르프에서는 아이들이 모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나 모든 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이 중요하고 정리된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모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잘 모방할 수 있게 리듬감 있는 반복적인 활동, 교사의 모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놀이 자료들은 굉장히 단순한 자연물 놀이 자료이고요. 자,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는 자유놀이, 교사의 창의적인 활동 제공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발도르프에서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거 수채화 그림 그리는 거예요. 수채화 그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듣기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가 동일한 그림책을 계속 읽어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교사가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는 방법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그림 안 보여주면 상상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겐이에요. 자, 라이겐. 요게 이제 중세 유럽 사람들이 농촌에서 수확하고 나서 함께 이제 춤추는 그런 춤을 추는 집단무 뭐 이런 거예요. 함께 춤추는. 여기에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춤 속에 담겨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이겐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옛날 사람들이 얻었던 그런 이제 장점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옛날에 그런 민속적인 활동을 전수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거기서 오는 장점들을 유아교육에도 좀 도입하고 싶었던 거 뭐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라이겐에는 항상 움직임 이런 것들이 동반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발도르프의 교육활동 크게 보시면은 자유놀이가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아실 거예요. 발도르프의 교육활동을 크게 나누면은 자, 자유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작업이 있습니다. 아까 놀잇감 고치고 마당 쓸기 했던 것은 생활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생활 작업이 있습니다. 자, 실생활의 유용성뿐 아니라 나중에 이게 이제 손을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노작 활동이잖아요. 손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지적인 그런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술 활동이 있습니다. 자, 발도르프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것은 예술 활동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림도 수채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반복이나 리듬, 반복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오음계라든지 그 다음에 수채화. 자, 수채화 활동. 자, 간단한 악기, 라이어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오음계 소리 내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채화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동화나 동시도 많이 활용합니다. 동화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맨날 읽어주잖아요. 똑같은 동화. 자, 초월적인 신비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야기 들려주기. 이야기 들려주기는 선생님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인형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들려줄 때 사용했던 인형 같은 거, 인형도 이제 자연적으로 펠트천으로 만든 거, 헝겊 인형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 이제 식탁에 놔두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오가면서 애들이 또 보고 그거 가지고 놀고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발도르프의 교육활동, 자유놀이, 생활작업, 예술활동, 이야기 들려주기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에 2번에 있는 그런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발도르프 프로그램이고, 라이겐과 생활작업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답을 쓰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리을은 유아교육에서 아동중심 교육이 필수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아동교사 가족이 여기서는 이제 뭘 강조하고 있나요? 가족. 그죠? 그리고 아동교사 가족이 함께 공동체, 교육 공동체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관계에 기초한 협력적 교육 체제. 자, 요거는 지금 레지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지오는 레지오 마을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사회 유치원이잖아요. 자, 그래서 함께 가는 것, 요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레지오 에밀리아, 레지오 유치원의 특성입니다. 자,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함께하는 구성주의. 자, 그리고 교육 과정, 이게 이제 용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교육 과정을 딱 만들어서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 과정이기 때문이고. 자, 그래서 여기 완결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완결된 프로그램 형태로 뭐 교육계획 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레지오 프로그램 안에는 프로젝트가 녹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식 교육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뭐라고 하고 있죠? 발현적 교육과정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리을에 들어갈 그런 인물, 레지오 교육과정을 누가 제일 많이 만들었어요? 요건 이제 말라구찌가 되겠죠. 리을에 들어갈 인물은 말라구찌이고 여기 접근법은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2번부터 계속 보실게요.